이번 영상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앞차와 뒷차의 과실 비율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습니다. 그 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 들어갈 건데요. 저 오른쪽으로요.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좀 한참 보게 되네요. 네, 고속도로 들어갈 거죠. 고속도로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불박차는 25톤 트럭이에요. 네,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고속도로고요. 왼쪽으로는 쭉 빠지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 검은 차가, 승용차가 헷갈려 하더니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들이받았습니다. 자,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저 검은 차가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어중간에 두 개를 물고 있다가 제한속도 50km 도로인데요. 제한속도 50. 그런데 이 차가 1, 2 들어가야 될지 쭉 가야 될지 좀 헷갈려 하면서 가다가 멈춥니다. 가다 이렇게 멈추면 쾅.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멈췄다 그러면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죠. 고속도로에서는 쭉 가야 되는 차가 왜 가다 갑자기 멈췄느냐, 이유 없이 멈췄느냐. 고속도로에서는 서 있는 차를 저 앞에 차가 서 있네. 그럼 내가 피해 갈 수 있죠. 잘 가던 차 갑자기 멈추면은 서 있는 차 피하는 것도 되게 더 어렵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이유 없이 멈추면은 앞차의 잘못을 50% 또는 그 이상 봐야 옳겠습니다. 뒤에서 고속으로 오던 차가 갑자기 앞차가 멈추면 피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이고요. 제한속도 50도로이기 때문에 이 차가 어중간하게 여기를 갖다 막고 있으면은 뒷차로서는 25톤 트럭이 오다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뒷차 잘못을 아직까지는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앞차가 여기서 지금 여기쯤에서 쭉 가다가 들어갈 줄 알았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중간하잖아요. 어중간하면은 이때 미리 속도를 줄여야죠. 이때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리고 앞차도 쭉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멈추네 여기서요. 이건 앞차의 잘못을 한 4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차 잘못을 60. 그런데 이 다음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사건 일어나는 거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멀어서 영상 편집 안 해도 되겠네요. 자, 둘이서요. 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불박차 운전자입니다. 근데 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다시 보세요.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말렸는데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배를 갖다가 머리로 두 번 헤딩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일어난 건 아니고요. 요게 조금 다툼이 이어집니다. 다툼이 이어지다가 차가 이제 사고 나서 섰어요. 섰는데 다른 차들이 옆으로 해서 이제 자, 이 차 들이받았죠? 이 차를 들이받고 쾅. 그리고 앞에 차는 저기가 쓰고요. 풀박차 쓰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차들이요. 서 있고 좀 빨리 가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블록차 운전자 저리 갑니다. 블록차 운전자 저리 내려서 가고요. 아니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왜 뒤에서 들이받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다른 차들은 이제 옆으로 지나가요. 그래도 완전히 길을 막은 건 아닙니다. 이때 완전히 길을 막으면은 차를 옆으로 빼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교통방해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서 항상 이런 다툼하더라도 차를 좀 빼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가 네, 다른 차도 옆으로 빼서 가죠. 옆에 차들이 갈 수는 있었습니다. 외길이니까 일방통행 도로니까 트럭을 왼쪽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차들이 갈 수 있고 그러고서 어떤가 전화를 하고요. 전화를 하고 대체 저렇게 전화할 때 어디다 전화할까요?
보험사도 전화하는 분도 있고, 집에다 전화하는 분도 있고, 친구한테 전화하는 분도 있고, 이러다 서로 이제 시비가 됩니다. 저 검은 옷 입은 사람은 50대 정도, 50대랍니다. 빨간 옷 입은 사람은 38살이랍니다. 검은 옷이 50살, 빨간 옷이 38세. 근데 뭐라고 대화를 하다가요.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이제 뭔가 말다툼이 일어나겠죠? 아이, 거기다 차를 걷어 세우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뒤에서 들이받아? 그런 거 갖고 이제 서로 다툽니다. 다투다가, 좀 있어 보세요. 좀 더 가볼까요? 서로 전화하죠? 그러다가, 이게 길어요. 7분 정도 걸려요. 중간에 그래서 다 줄여서, 아이고, 이게, 네, 깜빡깜빡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있으면 시비가 됩니다. 자, 자, 다가오죠? 다가와서 뭐라고 이제 삿대질을 하죠?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말리죠? 예, 말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왜 이래? 그러고 가서 이제 자꾸 가죠? 하얀 옷 입은 사람은 그러지 마, 말리고, 자꾸 막 뭐 하니까, 왜 너, 내가 떼놓으려고 그러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식, 이럴 때 꼭 나오는 게, 너 몇 살이야? 이런 얘기 꼭 나오죠? 감기가 잔뜩 걸렸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았습니다. 삿대질 막 하고, 멀리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여서 모자이크 안 해도 좋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은 팔은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검은 옷 입은 사람 나왔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한 번, 네, 헤딩. 또 한 번 헤딩. 2번 헤딩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헤딩을 2번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이제 문제 내겠습니다. 지금 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머리로 배를 2번 들이받았어요. 이거 무슨 죄일까요? 이게 보복운전일까요? 어떤 분들은 서로 시비 돼가고 차를 세우고서 폭력 행사하는 거, 이거를 보복운전 생각하시는데 그건 보복운전이 아닙니다. 보복운전은 내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동차로 상대편한테 갑자기 달려든다든가, 앞으로 갑자기 팍 뛰어들어 급제동한다든가, 내 차로 상대편을 갖다 밀어붙인다든가, 이런 게 보복운전이죠. 자동차는 딱딱하고 무겁고 빠르고 힘이 셉니다. 결국 위험한 물건이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대편한테 협박하거나 폭행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이게 보복운전입니다. 이건 차에서 내려서 서로 이제 말다툼하다가 나중에 폭행하는 거죠. 이것은 보복운전이 아니에요. 이 사고는 대인 접수 안 하고 100% 다 물어주기로 했대요. 저 검은 차에 대해서. 예, 그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보험료 할증과 관련해서는. 근데 과실은 앞차도 한 40, 불박차 한 60 정도 보이는데요. 100대원 끝나는데 지금 나 폭행당한 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폭행당한 거, 보복운전은 해당 사항 없고, 면허와도 무관합니다. 보복운전으로 문제되는 순간, 입건되는 순간 면허정지, 벌점 100점이죠. 구속되면 면허 취소고요. 난폭운전은 입건되면 40점, 구속되면 취소든가? 한번 찾아볼까요? 헷갈리더라. 얼른 찾아봐야 돼요. 그건 어디 나오냐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면허 취소 정지 이런 거는요, 그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제일 잘 알아요. 벌점 몇 점, 그 다음에 뭐 범칙금 얼마.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실 비율을 할 뿐이지 그것은 경찰관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일단 기본적인 거 몇 개 알아보죠. 면허 취소 부분에서요. 예, 면허 취소. 난폭운전으로 구속됐을 때 면허 취소 나오죠? 여기요. 여기 난폭운전으로 구속됐을 때 면허 취소. 그 다음에 보복운전도 있을 거예요. 보복운전은 어디 갔나?
예, 여기요. 보복운전. 보복운전도 구속되면 면허 취소입니다. 근데 벌점은 여기 나오죠? 네, 보복운전으로 입건됐을 때 100점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난폭운전이 40점일 겁니다. 여기 있죠? 난폭운전.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구속되지 않고 입건만 되더라도 40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예. 이 사건은 보복운전도 아니고 난폭운전도 아니에요. 왜냐면 운전을 종료하고 서로 다투는 거죠. 머리로 배를 헤딩 2번 했어요. 무슨 죄인가요? 폭력? 폭력죄라는 건 없습니다. 폭력죄라는 건 없고요. 폭행이고 그러다가 상처가 났으면 진다서 있으면 들이받아갖고 타박상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은 상해죄가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근데 지금 사고 난 일 있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진단서 못 끊죠. 진단서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에 멍이 좀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없죠. 멍이 없죠. 그래서 지금 진단서 못 끊습니다. 이 사고가 언제 일이냐면은 오래된 거군요. 옛날 거군요. 2009년도 일이군요. 2017년 일이에요. 그럼 이건 뭐 상해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폭행죄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은 처벌 안 해. 반의사 불벌죄예요. 지금도 이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 상대편은 처벌받습니다. 벌금 얼마나 내야 될까요? 요새는 기본적으로 벌금 100만 원은 내라고 그러겠죠. 저 사건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요. 저 앞에 승용차 운전자요. 이 방송 보시면 빨리 그 덤프트럭 그 운전자한테 아이고 그때 내가 좀 미안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도 고소하면 상대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내용이 경찰에 사고 접수했나요? 폭행에 대해서는 고소 안 했나요? 그랬더니 사고 처리는 끝났고요. 폭행은 고소 안 했습니다. 고소 없이 그대로 종결하실 생각인가요? 폭행에 대해서는 고려 중입니다. 그때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몇 살인가요? 불박차 운전자는 몇 살인가요? 상대는 50대로 보이고 저는 38살입니다. 대화 중 나이 들먹이요. 그렇죠. 항상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꼭 그래요. 상대가 화를 찾지 못해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대화 도중 서로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말다툼 뻔한 거죠. 아니 거기서 갑자기 왜 들이받아? 아니 거기 있으면 어떻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폭행의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가 요새 늘었어요. 7년인가? 7년일 것 같은데요. 5년. 폭행죄는 5년. 교통사고는 7년일 거야. 그것도 한번 찾아보죠. 형사소송법 250조인가 249조쯤에 그 공소시효가 나오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몇 조 정확히 알 필요 없습니다. 어디쯤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200 사법시험 시험 칠 때도 법전 줍니다. 법전 보고서, 법전 주고서 합니다. 249조에 나오네요. 249조. 249조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네, 여기 해당되는 거죠? 5년. 그게 폭행죄는 5년이에요, 5년. 5년 이내는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는 7년입니다. 교통사고는 7년, 그리고 폭행죄는 5년입니다. 자, 이 사소한 운전 중에 문제 있을 때 말싸움 하지 마시고요. 말싸움하다 보면 이렇게 폭행으로 번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맞고서 아씨 왜 이래 그러 막 이러다 보면은 너도 쳤어 뭐 그러면서 쌍방 폭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다투지 마시고요. 일단 차 빼놓고 양쪽 보험사 직원 불러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안하죠.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때문에 괜히 형사사건의 전과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